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치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생 소장입니다. 오늘은 2012학년도 약대 입시 핵심 재정리 2탄 시작해 볼까요? 약대를 준비하는 우리 약린이 어린이들, 약대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보고서 어떻게 써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그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략학을 어떻게 보고서로 쓸까요? 이 생략학이 왜 나왔냐면요, 제가 작년에 약대 영상을 한번 찍어드렸죠. 그 찍어주면서 학종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생략학 보고서는 한번 어떤지 한번 추천 한번 드렸는데 이 친구가 댓글을 달았죠. 생략학의 정의랑 내용 같은 거 알아보는 식으로 하면 될까요? 소장님, 그 보고서를 쓸 때 생략학의 정의랑 이런 알아보는 식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그쵸. 네. 자, 그리고 이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소장님 한번 댓글 한번 읽어주시죠. 네네. 생략학을 알아보는 식이 아니라 개념 내용 등을 학습하고 본인이 약학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본인이 생략학을 공부하는 이유와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그대로 생략학의 정의랑 내용 같은 거 알아보는 식으로 하는 거는 진짜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이 아니죠. 네네. 예, 확실하게 생략학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부분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본인의 어떤 스토리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학종에서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또 읽어주시죠. 네, 메리트는 약대 기본 전공 과목으로서 전공 적합성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 연결고리 없는 보고서 작성은 높은 평가를 받기 힘들 수 있으니 본인의 스토리에 맞게 약대 보고서 라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약대 영상 1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스토리가 나와야 어떤 활동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떤 보고서를 쓸지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Q&A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 피트 시험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이 학생은. 피트 시험은 2024년에 폐지되는 건가요? 폐지되는 건가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현재는 2023년도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네. PT 시험이 폐지되면 고등학교 수능 후 바로 약대로 입학이 가능한가요? 네, 올해 학생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부터 약대로 바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분은 약대 어린이 중에 유치원생 수준 같은, 네.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또 두 번째도 있네요. PT 시험이 2년 정도 더 유지된다는 것은 2023학년도까지 말씀하는 건가요? 네네. 2022년도에 시행하는 2023학년 피트까지는 현재 시행된다고 발표가 되었고 2024년도 이후의 피트 시행에 대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추후 결정되는 대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그 PT 시험이 그 다 학부로 들어온 학교들도 있지만 학부로 안 들어온 학교들이 몇 학교가 있잖아요. 네, 학부로 들어온 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그쵸. 네. 자, 이상은 한국약학교육협의회에서 공지된 내용입니다. 즉, 올해 2021년과 그 다음에 내년 2022년까지 PT 시험이 확실히 시행되며 그 이유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능으로 입학하는 올해 수능 대상자로부터 약대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올해 고3부터가 수능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조금 있다가 약대 가려면 몇 개 틀리냐 시리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Q&A 세 번째. 피트 포기하고 수능으로 넘어왔는데요. 재수생 같은데요? N수생도 N수생, 장수생. 장수생. 네, 장수 하시는 분들. 피트 포기하고 수능으로 넘어왔는데 수학, 과탐 선택을 어찌해야 될지 물원 물투를 선택해도 되려나요? 요강 언제 나오나요? 정성이 담긴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백 소장님, 피트 포기하고 수능으로 넘어왔는데 수학, 과탐 선택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친구가 지금 질문했는데 한번 답변 읽어주시겠어요? 네네. 2022년도 입시 요강은 아직 확정 요강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 학교별 시행 요강은 나온 상태입니다. 올해 4월쯤 확정 요강이 나올 예정입니다. 피트를 포기하고 수능으로 넘어오셨다고 하니 정시를 지원하실 경우를 말씀드리면 수능에서 수학 선택 과목은 기하 미적분 중에 선택은 필수이고 탐구 과목에 제한 요건은 없지만 과탐을 같은 과목으로 원투를 선택하는 것은 제한하는 학교가 있으니 물론 물투 선택은 피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 대학마다 또 탐구 과목 그 사탐 문과를 또 봐가지고 뽑는 대학들도 있어요. 이대 같은 경우도 알고 계시죠? 네네. 네, 문과로 따로 뽑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수가 너무 작고 맞아요. 그렇게 사탐으로 하시면은 다른 학교로 지원하기가 맞습니다. 힘드니까. 그러니까
약대 가시는 분들 그냥 쿨하게 탐구해서 뭐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꼭 미적기약 그 다음에 과탐 선택하셔가지고 기회를 넓히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번 갈까요? 2012년 약대 Q&A 1학년 1학기 1.6이 나왔는데 2학기 때 5나 6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친구 그러면 1학기 때까지는 1.6등급이다. 2학기 때 바로 5등급 6등급인가요? 네. 방황을 상당히 심하게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방황하셨나요? 예, 이 친구 뭐 댓글 이름도 안 나왔네요. 2학년 때 올리면 희망이 있나요? 아니면 바로 정시 준비해야 하나요? 소장님, 솔직히 바로 정시 준비하는 것보다 한 학기를 좀 실수를 한 거니까 다시 만회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만회하시면은 그 발전 가능성으로 해가지고 생기부 잘 만드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디 입시연구소에 사정관님들 출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발전 가능성,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방황을 하고 했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대신에 생기부 잘 준비하셔야겠죠. 전공적합하게. 예, 그러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약대 준비하려고 생략학 같은 전공 관련된 것을 보고서에 녹이려고 하는데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제가 생략학 추천 한번 했더니 네, 생략학에 대해서 네, 같이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답변부터 읽어드릴게요. 의약품 품질관리 보고서를 주제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내용이 어렵지 않고 전공 과목이란 전공 적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또 드린 것도 제가 또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면 여러분들 생략학을 보고서를 쓰는 데 있어서 이유가 있어야겠죠. 뭐 본인의 약대 스토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생략학을 쓰는 건데 이렇게 그냥 전공 관련된 보고서만 죄다 쓰게 되면 하나의 연결고리 없이 자사 특목고 친구들이 하는 좀 실수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들만 죄다 녹여져 있고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꼭 어떤 스토리를 바탕으로 어떤 보고서를 쓸 건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스토리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Q&A 한번 갈게요. 논술이나 정시 전형으로 약학과 지원 시 과탐 선택에 한정되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구과학 1, 2 상관없이 응시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과탐은 뭘 선택해야지 좋을까요? 이 친구 질문하는 게 지구과학은 과탐 선택 시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응시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백수님? 과탐은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고 다 비슷할 경우는 인원이 많아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약학과 지원 시 수시에서 지구과학 1, 2를 시험 볼 경우 지원을 제한해 놓은 학교는 경상대학교가 있습니다. 논술에서는 중앙대와 경희대가 과탐을 선택할 때 지구과학 과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정시에서는 과탐 과목 제한은 없지만 과탐 2 과목을 시험 볼 경우 가산점을 주는 학교가 있고 또한 1, 2를 같은 과목 1, 2를 보지 못하게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입학할 때 약대 공부의 기초가 화학이기 때문에 화학 선택은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화학 선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꼭 이게 대학만 입학하려고 머리 굴려서 좀 과목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본인이 대학에 입학해서 솔직히 말해서 공부 못 따라가면 그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대부분이 뭐 물화생은 관련이 있어요. 약대랑. 그런데 화학은 좀 필수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수능을 보시면 약대 입학해서도 공부하는데 좀 지장이 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1 학생입니다. 생명공학과를 가기 위한 생기부로 1학년을 다 채웠는데 약대로 진로가 바뀌어 버렸어요. 2학년 때 생기부를 확 바꿔버리면 일관성 없는 생기부 때문에 이도저도 안 될까 걱정돼서 선택을 못 하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네, 약대로 생기부 고쳤다가 약대 갈 성적이 안 되면 또 큰일이고요. 그냥 생명공학으로 생기부 꾸며놓고 입학해서 복수 전공 하라는 말도 있는데 약대 복수 전공이 되나요, 소장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생명공학 입학해서 의대도 복수 전공을 하면 네, 의사도 될 수 있겠네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학기 내신은 2.0이고 2학기 중간에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국수 0과 2323 나왔어요. 우선은 여러분들 이야기 좀 하나 해드리면 약대 같은 경우가 등급이 저는 2점 중반도 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최저 등급이 상당히 높아요. 최저 못 맞추면 그 다 떨어지는 거예요. 1.0도. 그러니까 약대 준비하시거나 뭐 의치안도 마찬가지죠. 네, 뭐 의치안 수도 마찬가지듯이
수능이 이 전문직 같은 경우 수능이 꼭 뒤따라 오기 때문에 수능 공부가 필수로 가야 돼요. 아니면은 학종으로 승부를 보려면 생기부 끝장나게 만들어서 난 수능 공부 안 돼. 그러면 생기부 끝장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학종 면접 보고 문 부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답변 한번 읽어주시죠, 수장님. 네, 생명공학도 약학의 기본 베이스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생명화학 쪽으로 가시면서 화학을 약학 분야로 확장시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쵸. 생명공학을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로 뭐 베이스가 잡혀 있는데 왜 약학 가지 못하는 게 웃기지 않나요? 예, 당연하죠. 생명이잖아요. 약도 생명인데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약도 먹는 거고요. 그죠? 생명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Q&A. 자, 정시로 치의학과가 약대보다는 세겠죠? 정시 예상 등급 컷. 여러분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약대 정시 뚫고 가려고 하는데 몇 개 틀려야 되나요? 예, 요런 겁니다. 우리 정시에 아주 일가견 있으신 우리 백승 수장님. 자, 정시 약대를 100으로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올해 예상하기로는 순서가 의치한 약수일 거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의치 약한 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치의과 합격생 평균 100분위가 0.94, 한의과는 1.4, 수의과는 1.9이기 때문에 한약수일 경우에는 그 한의와 수의의 중간값으로 계산하면 한 1.65 정도로 형성됩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네. 지금 1.65라고 하면 네. 이 친구들이 1.6등급을 말하나? 요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일 잘하는 아이가 0이라고 쳤을 때 네. 거기서부터 1.65%가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중에서 몇 프로 안에 드는 거죠? 0.94%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그건 치예. 네, 치의에는 네. 0.94%, 그 다음에 한의에는 1.4%, 네. 그 다음에 평균 수의회가 지금 1.9%죠. 그러니까 약학은 1.65%, 전국 수험생 중에 1.65%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1등급이 몇 프로죠? 4%죠, 4%. 그러면 기본적으로 1등급 베이스 깔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1등급은 그냥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깔고 가고, 그러니까 지금 백 소장님께서 1.65 정도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약대 정시 준비하시는 분들 1.65%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 의미는 등급은 반드시 올 1등급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영어도 반드시 1등급이어야 됩니다. 작년 수능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대학 입학하는 애들 기준이죠. 예, 기준으로 그 외에 국수, 탐 두 과목, 네 과목에서 한 개씩 틀리는 상태면 1.65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몇 개 틀려야 된다고요? 수장님 몇 개 틀려야 되나요? 4개 틀리시면 4개 틀리셔야 됩니다. 이것도 댓글 공격 엄청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폭넓게 가주시죠. 지방 약대까지 생각했을 때 한 몇 개 정도 보십니까? 5개 정도? 5개 네네. 들으셨죠? 약대 정시 합격하시려면 5개 정도 틀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합까지 운 좋아서 돈다고 하면은 한 6개. 네. 약대 준비하시는 분들 6개 안쪽으로 올해부터 열심히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 고3인데요. 내년에 내신으로 기하를 하고 절대평가, 미적은 상대평가를 안 하려는데요. 약대 수시에서 분리할까요? 기하 미적 선택 시 10% 가산일 때 기하 미적 중에 하나 선택할 때보다 둘을 선택해야 더 가산점이 많은 건가요? 그러면은 기하 미적 다 선택하겠네요. 그죠? 현재 수능을 치를 때 기하 미적 중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개를 선택하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답글은 조교가 지금 수능을 치를 때를 지금 설명한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내신을 선택을 했을 때 약대수시 분리할까요? 요건데 분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하나 미적을 통해서 본인이 세특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스토리를 방향으로 세특을 녹이실 건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하를 하고 미적을 안 했다고 해서 특별히 분리할 건 없습니다. 세특 기재 신경 잘 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학년 때 3후반, 그 다음에 4초반이고 2학년 때 2후반, 그 다음에 2중반이었는데요. 3학년 때 1점대를 유지하면 학종이 가능할까요? 서울 하위권 약대 원합니다. 백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고시면은 지금 상황에서 서울 하위권 약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사나 특목고 친구면은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생기부를 안 잡으셨을 것 같은데 이 친구, 그죠? 예. 그 내신이 좀 약대는 네. 힘들어서
내신과 수능을 둘 다 잡을 수 있어야 그쵸. 네,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학종 최저를 안 보는 곳을 좀 가려면 여러분들이 입학 사정관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대생인데 너무 심하게 그 내신 등급이 안 좋다는 거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또 안 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한테 인서울의 하위권 약대를 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3학년 때 올 1등급 한번 찍어 보시고요. 수능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교과에서 최저 등급 높은 곳을 한번 노려서 빵꾸 어떤가요? 네, 추합 돌아가지고 네, 그런 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약대 공부는 암기 100% 공부인가요? 제가 물리나 화학 같은 이해를 하는 파트는 좋아하고 생명 쪽에서도 특히 유전을 좋아하는데 잘 안 맞을까요? 소장님, 암기만 하는 과목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암기만 하는 과목은 없고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약대 재학 중에 암기만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백 소장님 또 아드님이 또 의대 다니시잖아요. 네, 암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쵸. 여러분들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는 거는 저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를 하시게 되면 더 빨리 외우게 되거든요. 이거 제가 방금 말씀한 거 이해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달달달 외우게 되면 그냥 까먹어요. 예,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우시게 되면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 듭니다. 약대는 봉사 많이 해야 하나요?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너무 봉사에 너무 맹목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봉사 이제 거의 지금 없어지잖아요. 곧 있으면. 이 친구가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봉사에 너무 열을 올리지 마시고 어떤 스토리 방향으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그 다음에 봉사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생기부에 충분히 인성이라든지 어필 가능하거든요. 면접 때도 어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보다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갈수록 봉사 부분에서는 크게 점수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사심을 보여준다면 좋겠죠. 외부 봉사를 생각하신다면 불규칙적으로 단기로 가서 한 번 하고 오는 것보다는 요양원이나 장애인 센터 또는 다문화 센터 등에서 가까운 곳을 정하셔서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학 동안 약학 때 생각한 거라 고2 선택 과목을 물리로 해버렸는데요. 학종으로 가면 내신 많이 볼까요? 물리는 내신 등급이 진짜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입학 사정관님들이 항상 고려를 하시고 뽑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 수가 적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보실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학생 수가 적고 그다음에 등급이 뽑기가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내신이 나왔구나. 그리고 표준편차도 보고 원점수도 보고 다 보기 때문에 불리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했던 과목이고 그리고 약대하고 물리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약대 기본 아닌가요? 물리도? 피트 과목에도 그러니까요. 네. 인서울 약대는 내신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할까요? 제가 1학년 때 총 1.6이 나왔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많이 어려울까요? 1점대 중반은 유지해 주세요. 최소 1점대 안에서 방어하셔야 합니다. 학종으로 좀 썼을 때 같은 경우 그래도 의치 한약수가 될지 의치 약한수가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전문직이시고 약사시잖아요. 그러면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더 잘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 등급이 높기 때문에 솔직히 최저 등급 보는 학교를 내신이 더 떨어졌을 경우는 최저 등급을 많이 보는 학교를 좀 지원을 하셔가지고 추학까지 생각을 하시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나중에 원서를 쓰실 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고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딱 정해서 뭐 1.6 하지만 1.0을 목표로 두고 공부는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약대 1, 2로 해서 나눠가지고 긴 영상 이제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약대 준비하시는 분들 꼭 백수장님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니요 여러분들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고려대 2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